저는 오은하입니다. 올해로 65이죠. 평생을 식당에서 살았어요. 아침 5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한 식당은 작았지만 단골 손님들로 늘 북적였어요. 제 손맛을 믿고 찾아주는 분들 덕분에 아들 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은퇴를 결심했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남편도 허리가 안 좋아졌거든요. 식당 문을 닫고 여행이나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식당을 접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하자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 젊은 감각으로 바꾸면 더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하고 싶어 하니 따라주기로 했죠. 40년을 함께 일군 공간이니까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테이블도 바꿨습니다. 메뉴판도 예쁘게 디자인했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은하야, 이 반찬 구성 너무 촌스러워. 요즘은 플레이팅이 중요하다고. 김치찌개 국물이 너무 진해.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어. 좀 더 세련되게 해야지. 너가 언제 감각이 있었어?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말이 거칠어졌어요. 제가 30년 넘게 해온 메뉴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봤어요. 입맛이 바뀌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새로 뽑은 홀 직원이 있었는데 28살 된 여자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그 직원과 카운터 뒤에 서 있었죠. 영업시간이 끝난 밤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짧게, 정말 짧게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죠.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죠. 영상을 멈추고 다시 돌려봤어요.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착각이길 바랐어요. 각도가 이상해서 그렇게 보인 거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밥 먹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죠. 쌀을 씻어야 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돗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밥을 안 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고 방으로 들어갔죠. 평생 처음이었어요. 밥을 짓지 않은 게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40년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밥을 지었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뜨겁게 데워서 식탁에 올렸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음식이 맛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제가 늙어서 그런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먼저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뒤에 나갔죠. 주방에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늘 다니던 곳인데 처음 온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죠. 무, 배추, 파, 고기. 늘 만지던 것들인데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다가 놓았어요. 다시 들었다가 또 놓았죠. 은하 씨, 오늘 메뉴 준비 안 하세요? 주방 보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기계처럼 움직였죠.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들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지 않았어요. 예전엔 몇 번이고 맛을 봤는데 그날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시간이 왔어요. 손님들은 평소처럼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내보냈죠.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영업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은화야, 요즘 왜 그래? 저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죠.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맨날 시무룩하게 있잖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났거든요. 아니, 화보다는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낯설어지는 게 무서웠죠. 그날 밤에도 저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짜증을 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갱년기야? 저는 웃었습니다. 갱년기라니요. 그걸로 다 설명이 되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끓였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면을 넣었죠. 스프를 뜯어 넣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차가운 그릇에 라면을 담았어요. 남편 앞에 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평생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정성껏 끓인 국을 내놨어요. 이게 전부였죠.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에 나갔지만 말을 아꼈어요. 도연도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죠.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이 점점 괴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였죠. 30 후반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화야, 인사해. 류나영 씨야. 새 메뉴 개발 컨설턴트로 모셨어. 컨설턴트라니요. 우리 같은 작은 식당에 무슨 컨설턴트가 필요합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인사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제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메뉴 좀 바꿔볼게요. 사장님이 정말 열정이 넘치시더라고요. 나영은 밝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웃음이었거든요. 남편을 보는 눈빛도 이상했어요. 그럼 저는 주방 일 볼게요.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도연과 나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나영은 거의 매일 왔어요. 도연과 메뉴판을 펼쳐놓고 이것저것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팅 방식을 제안했고 메뉴 이름도 바꿨죠. 제가 만든 김치찌개는 시그니처 발효 스튜가 됐어요. 된장찌개는 전통 미소폿이 됐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끓인 음식인데 이름만 바꾸면 새로워지나요?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벽을 봤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 적힌 문구가 있었어요. 맛에는 정직이 있다. 제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식당 오픈하던 날 붓으로 썼죠. 남편도 좋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둘 다 젊었습니다. 꿈도 많았고요. 저는 걸레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구를 지워버렸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요. 먹물이 번지며 사라졌죠. 뭐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닦아냈죠. 정직이라는 글자가 마지막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켰어요. SNS 계정이 있었습니다. 거의 쓰지 않던 거였죠. 둘째 아들이 만들어줬는데 가끔 손님들 후기나 보는 정도였어요.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만든 음식이 있습니다. 정직한 맛이었어요. 손님들이 좋아해 주셨고 저도 자부심이 있었죠.
근데 이제 누군가 그걸 빼앗으려고 합니다. 제 음식을, 제 인생을요. 제가 촌스럽대요. 트렌드를 모른대요. 30년이 헛것이었나 봅니다. 짧은 글이었어요. 길게 쓸 힘도 없었거든요.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잤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켜는 순간 놀랐어요. 알림이 수백 개였습니다. 댓글이 달렸고 공유도 됐더군요. 사모님 마음 이해합니다. 요즘 너무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맛은 오랜 시간에서 나오는 건데 응원합니다. 혹시 어느 식당이세요? 가보고 싶어요. 남편분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댓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공개해버린 제가 더 문제인가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식당으로 가야 했거든요. 평소처럼 준비를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았어요. 혹시 사모님이세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SNS 보고 왔어요. 사모님 음식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주문을 받았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제 방식대로요. 나영이 바꾼 플레이팅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맛있게 먹었어요. 몇몇은 사진도 찍었죠. 그리고 또 SNS에 올렸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평소의 2배였어요.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은하야, 내가 SNS에 뭘 올린 거야? 왜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걸 묻는단 말이야. 우리 식당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문제 있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야? 본인이 뭘 했는지 모르세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힘없이 웃었죠. CCTV 다 봤어요. 그 여자 직원하고 손잡은 거요. 순간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나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턴트요? 그냥 핑계잖아요. 제가 바보로 보여요? 은하야, 그게.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나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SNS를 켰어요. 새로운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진짜 맛을 지켜주세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제 편이라는 걸요. 그날 제 안에 처음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식당은 복잡했습니다. SNS 때문에 새 손님들이 계속 왔거든요. 남편은 불편해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영업이 끝나갈 무렵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최강석이었습니다. 67살, 저희보다 2살 위였죠. 오래된 단골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요? 네, 강석 씨. 곧 나갑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찌개를 끓였어요. 강석은 늘 혼자 왔습니다. 조용히 먹고 조용히 가는 사람이었죠. 와인 수입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옷차림도 깔끔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음식을 내가며 강석이 말했어요. 사모님, 요즘 힘드시죠? 네.
SNS 봤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강석이 그걸 봤다니요. 부끄러웠어요. 아, 그게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전 사모님 음식이 정말 좋거든요. 그 맛은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강석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좋은 와인이 있어서요. 위로 삼아 한잔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까요? 좋아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강석 씨가 알려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작은 이탈리안 식당이었어요. 조명이 은은했고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죠. 강석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셨네요,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늘 좋은 음식 먹여주셔서요. 와인이 나왔습니다. 강석 씨가 따라주더군요. 붉은 와인이었어요. 향이 진했습니다. 포도향이 정말 좋네요. 이탈리아산이에요. 제가 직접 수입한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좋았습니다. 맛있네요. 그쵸? 사모님한테 어울릴 것 같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파스타도 먹고 샐러드도 먹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죠. 강석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힘든 일도 속상한 일도 다 털어놨죠. 강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대단하긴요.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내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10년 전에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외로움이 뭔지 잘 알죠. 강석 씨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요. 우리는 와인을 더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머리도 조금 어지러웠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래요. 조심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강석 씨는 친절했습니다. 물도 따라주고 빵도 권했어요. 저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시원했죠.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강석 씨가 부축해줬어요. 사모님,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 상태론 위험해요. 강석 씨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았죠.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모님, 집 어디예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차가 출발했죠. 음악이 흘렀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었어요. 강석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제 집 앞이었어요. 저는 내리려다 말고 강석 씨를 봤습니다. 강석 씨도 저를 보고 있었죠. 순간 저는 강석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였어요. 강석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사모님, 저 오늘 너무 외로웠어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석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석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호텔로 갔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강석 씨가 저를 안았죠. 저도 강석 씨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영과 손을 잡던 모습도 떠올랐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강석 씨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가 낯설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뭘 한 거죠? 남편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나쁜 걸 한 건지도 몰라요. 눈물이 났습니다. 걸으면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수한다고 상처받은 거 갚는다고 이런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속은 더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아마도 식당에 나간 모양이었죠.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었어요.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어젯밤을요. 하지만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그대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석 씨였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울렸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걱정돼서요. 연락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하나요? 둘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5의 여자가 서 있었죠.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게 접니까?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이렇게 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식당에 나가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멀쩡했어요. 마음이 아팠을 뿐이죠. 남편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죠. 은화야, 대체 왜 이래? 식당 일 어떡하고? 나영 씨가 도와주고 있어. 근데 내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봤죠. 밥도 안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지도 몰랐어요. 강석 씨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 문자, 카톡. 다 무시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화난 얼굴로 들어왔죠. 은화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식당이 망신당하고 있어. 내가 SNS에 올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서요.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더 화를 냈죠. 그래서 그게 할 소리야? 우리가 평생 일군 걸 이렇게 망쳐놓고 당신이 먼저 망쳤잖아요. 뭐? 나영 씨요. 그 여자 직원도요. 당신이 먼저 저를 망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일어나 앉았어요. CCTV 다 봤어요. 손잡은 것도 웃는 것도요. 나영 씨 보는 눈빛도 봤죠. 그게 뭡니까? 평생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은화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갑자기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드니까 무서웠어. 늙어가는 게 무서웠다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뭡니까?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생각 안 하셨어요? 저도 늙어가는데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전 당신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은하야.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뭐? 저도 똑같은 짓 했어요. 강석 씨 알죠? 단골 손님이요. 그 사람이랑 하룻밤 보냈어요. 순간 남편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 당신한테 화가 났어요. 복수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후회돼요. 너무 후회돼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게 터졌어요. 남편은 멍하니 저를 봤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둘 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고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나영이랑은 끊을게. 그 여자 직원도 내보낼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 근데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강석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봤더군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강석 씨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밤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강석 씨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석 씨가 말했어요. 사모님, 저도 알아요. 사모님이 힘드셔서 그랬던 거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고 강석 씨를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원했어요. 저도 외로웠거든요. 강석 씨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알겠어요. 사모님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전 계속 단골로 갈게요. 괜찮죠? 네,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겨울비였죠.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사랑은 복수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상처는 상처로 갚을 수 없죠.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어요. 남편과 합의했죠.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었거든요. 건물주한테 양도했습니다. 30년 넘게 지킨 공간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했죠. 저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이유도 안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냥 따로 사는 부부가 됐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죠.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아무도 없었죠. 밥 해줄 사람도 없었고요. 근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나쁘지 않더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그냥 쉬고 있어. 엄마, 유튜브 한번 해봐. 요리 영상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 그게 뭐야? 인터넷 방송이야. 엄마 음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 일도 없었고요. 아들이 카메라를 사줬습니다. 삼각대도 사줬어요. 사용법을 가르쳐 줬죠. 저는 어렵게 배웠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았거든요. 채널 이름을 정했어요. 혼자 밥상이요. 혼자 먹는 밥상이라는 뜻이었죠. 첫 영상을 찍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제일 자신 있는 메뉴였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하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볼게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죠.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니 편해졌어요.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거든요. 김치는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너무 잘게 썰면 맛이 덜해요.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것도 잊었죠. 그냥 누군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했어요. 찌개가 끓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냄새가 좋았어요. 자, 이제 완성됐어요. 혼자 먹기엔 많지만 이게 맛있거든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깍두기, 계란 프라이. 간단한 혼밥이었죠. 혼자 밥 먹는 게 외롭다고들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 밥을 짓는 건 사랑이거든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요. 그렇게 말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천천히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편집을 도와줬죠.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요리 너무 좋아요. 혼자 먹어도 맛있게 해 먹어야겠어요. 위로가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니요. 두 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세 번째는 비빔밥, 네 번째는 잡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구독자가 늘었어요. 1000명, 5000명, 10,000명.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영상을 본다니요. 어느 날 낯익은 아이디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잘 봤어. 내 밥이 그립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립다고요. 저도 가끔은 그립긴 했어요. 함께 식당하던 시절이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꽃이 피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봄나물 비빔밥을 만들어 볼게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거였어요.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냈습니다. 달래, 냉이, 취나물. 봄 향기가 났죠. 하나씩 묻혀서 그릇에 담았어요. 밥을 짓고 계란 프라이를 부쳤습니다. 고추장을 한 숟가락 올렸죠. 비벼서 한 입 먹었어요. 맛있어요. 봄이 입안에 가득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는 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나 자신에게 밥을 해주는 건 존엄이죠.
저는 이제 제 존엄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어요. 제가 저를 위해 지은 밥이죠.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제가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